장면 1. 어둠이 짙게 깔린 낡은 아파트 복도. 전등 몇 개가 힘없이 깜빡거리다 결국 꺼져버린 복도는 흡사 거대한 동굴 같았다. 습기 먹은 공기 속에서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 김씨는 힘겹게 휠체어 바퀴를 밀었다. 삐걱거리는 바퀴 소리가 고요한 복도를 찢었다. 그의 얼굴은 깊게 파인 주름으로 가득했고 그 위로 지친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한 손에는 낡은 비닐봉투가 들려 있었다. 김씨는 복도를 지날 때마다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걷는 것조차 불가능해진 다리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의 삶 자체가 멈춰버린 듯한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그의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울렸다.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한다고 했던가. 하지만 어떤 상처는 시간과 함께 더욱 깊어지는 법이지. 마침내 그의 집 현관 앞에 다다랐다. 낡은 열쇠를 꺼내 문을 열려고 했지만 떨리는 손은 제멋대로 움직였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겨우 문을 열고 들어선 그는 이 지긋지긋한 복도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장면 2. 집안은 복도와 마찬가지로 어둠에 잠겨 있었다. 쾌쾌한 냄새가 났고 모든 물건이 낡고 지쳐 보였다. 김씨는 휠체어를 거실 한쪽에 세워두고 힘없이 소파에 몸을 기댔다. 텔레비전에서는 오래된 흑백 영화가 소리 없이 재생되고 있었다. 화면 속 배우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김씨에게는 그저 공허한 움직임으로 보일 뿐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비닐봉투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다. 칙칙한 갈색 표지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조심스럽게 사진첩을 펼치자 빛바랜 사진들이 그들의 찬란했던 순간을 보여주었다. 젊은 시절의 김씨와 아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앳된 아이의 손을 잡고 해맑게 웃고 있는 가족 사진. 그 사진들은 마치 한 폭의 아름다운 수채화 같았다. 하지만 김씨에게 그 사진들은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었다. 그가 겪었던 고통의 서막이었다. 그는 사진들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때는 몰랐지. 찬란했던 순간들이 이렇게 아픈 기억으로 남을 줄은. 그의 눈가에 물기가 보였다. 그는 손등으로 거칠게 눈물을 닦아냈다. 울지 않으려 애썼지만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상처가 다시 터져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장면 3. 다음날 아침 희미한 햇살이 주방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김씨는 간편하게 식사를 준비했다. 얇은 식빵 몇 조각과 우유 한 잔.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힘겨워 보였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빵을 씹었다. 창밖의 세상은 활기차 보였지만 그의 시선은 공허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김씨는 깜짝 놀랐다. 그는 휠체어를 끌고 힘겹게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젊은 사회복지사 지혜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화분이 들려 있었다. 안녕하세요, 김 할아버님. 요즘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할아버님 좋아하시는 화초를 가져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밝고 맑았다. 김씨는 그런 지혜를 무표정한 얼굴로 바라보았다. 굳게 닫힌 마음이 그녀에게 전해지는 듯했다. 귀찮게 왜 자꾸 찾아와? 김씨는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하지만 지혜는 개의치 않았다. 할아버님 건강도 확인하고 말벗도 되어드리려고요. 혼자 계시면 적적하시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김씨는 그녀의 진심을 애써 외면하며 휠체어를 돌렸다. 장면 4. 지혜는 김씨의 집 안으로 들어와 거실 한쪽에 작은 화분을 놓아두었다. 화분에는 푸릇푸릇한 잎들이 돋아나 있었다. 김씨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지혜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화분을 바라보았다. 이 화초 물만 잘 주면 예쁜 꽃을 피울 거예요. 할아버님 댁이 좀 더 환해질 것 같아서요. 그녀는 집 안을 둘러보았다. 낡은 가구들과 어수선한 분위기는 김씨의 외로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는 김씨의 휠체어로 시선을 옮겼다. 바퀴가 심하게 닳아 있었다. 할아버님, 휠체어 바퀴가 좀 닳았네요. 제가 점검해서 수리해드릴게요. 김씨는 대꾸 없이 텔레비전만 응시했다. 하지만 지혜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번졌다. 굳게 닫힌 마음을 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닫힌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지만 작은 관심과 꾸준함이 언젠가는 그 벽을 허물어뜨릴 거라 믿어요.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장면 5. 그 후로 지혜는 매주 김씨의 집을 방문했다. 낡은 휠체어를 수리하고 집안일을 도왔으며 함께 식사를 했다. 처음에는 지혜의 방문이 달갑지 않다는 듯 퉁명스럽게 굴던 김씨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의 무뚝뚝한 표정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 지혜의 말에 짧게 대답하고 때로는 그녀의 이야기에 작은 미소를 짓기도 했다. 창가에 놓아두었던 화분은 지혜의 말처럼 김씨의 작은 관심 속에서 조금씩 생기를 찾아갔다. 김씨는 매일 아침 화분에 물을 주었고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시들어가던 화초는 푸른 잎을 트우기 시작했다.
어느 날 지혜는 김씨의 사진첩을 보게 되었다. 사진 속 젊은 김씨의 모습에 지혜는 놀라워했고 김씨는 과거의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슬픔이 있었지만 예전과는 달리 편안해 보였다. 장면 6. 오랜 시간이 흘렀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사회복지사와 노인의 관계가 아니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고 깊은 유대감을 쌓아갔다. 김씨의 집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다. 창가에 놓인 화분에서는 예쁜 꽃봉오리가 맺혀 있었다. 내 아내는 사고로 떠났어. 김씨는 담담한 목소리로 과거의 이야기를 꺼냈다. 지혜는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그때 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 나 혼자 남겨졌다는 고통에 아무도 내 옆에 다가오지 못하게 막았어.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다. 지혜는 따뜻한 시선으로 김씨를 바라보았다. 할아버님, 아프셨겠어요.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세요. 제가 할아버님 옆에 있을게요. 지혜의 말에 김씨의 눈가가 다시 촉촉해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지혜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아닌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어쩌면 치유는 상처를 잊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일지도 몰라. 그리고 그 길에 함께 걸어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장면 7. 어느덧 창가에 놓인 화분의 꽃이 활짝 피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아름다운 연분홍빛 꽃잎은 김씨의 삶에도 새로운 색을 입혀주는 듯했다. 김씨는 휠체어에 앉아 꽃을 바라보았다. 그의 어깨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고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아파트 복도를 지날 때도 그의 표정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휠체어를 미는 그의 뒤에는 지혜가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복도는 이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다. 상처받은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위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 그리고 작은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는 것. 그러면 언젠가 그 상처 위에도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테니까요. 지혜는 속으로 생각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아파트 밖으로 나섰다. 그들의 앞에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닌 희망이 가득한 길이 펼쳐져 있었다. 장면 8. 따스한 햇살이 베란다를 가득 채웠다. 휠체어에 앉은 김씨는 활짝 핀 꽃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곧게 다물려 있던 입술 끝에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곁에 선 지혜는 그런 김씨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꽃 이름이 뭔지 아세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씨는 꽃잎을 어루만지며 대답했다. 몰라. 하지만 예쁘네. 내 아내는 꽃을 참 좋아했지. 특히 하얀 장미. 김씨의 눈빛에 잠시 과거의 그림자가 스쳤다. 지혜는 그 그림자를 읽어낸 듯 조용히 김씨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는 꽃을 키울 줄 아시네요. 이렇게 예쁘게 피웠잖아요. 김씨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내가 키운 게 아니야. 네가 심은 거지. 나는 그저 물을 줬을 뿐이고.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부드러웠다. 상처를 부정하던 과거의 그가 아니라 상처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한 인간의 목소리였다. 그는 이제야 알았다. 자신의 삶이 시든 꽃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물을 주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을. 이 작은 꽃은 그에게 말해주고 있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장면 9. 지혜가 돌아간 후 김씨는 휠체어를 끌고 거실로 돌아왔다. 텔레비전은 여전히 소리 없이 켜져 있었지만 오늘은 그가 직접 손을 뻗어 텔레비전을 껐다. 그리고는 사진첩을 꺼내들었다. 오늘은 왠지 사진들을 더 자세히 보고 싶었다. 사진 속 젊은 김씨와 아내, 그리고 앳된 아이. 아이는 지금의 김씨처럼 곱슬머리였다. 그는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어루만졌다. 잊고 지냈던 아들의 얼굴이었다. 그는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아이는 나를 닮아서 곱슬머리였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닮아서. 그래서 더 미웠는지도 모르겠어. 아내와 함께 내 곁을 떠나버린 그 아이가. 김씨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사진첩을 덮고 휠체어에서 힘없이 소파로 몸을 옮겼다. 과거의 기억은 여전히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를 찔렀지만 이제는 그 고통을 혼자 감당하려 하지 않았다. 장면 10. 밤이 깊어졌다. 김씨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고가 나던 날, 빗속에서 절규하던 자신의 모습, 병원 복도에서 허망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던 모습, 텅 빈 집에서 아내와 아들의 흔적을 바라보며 무너지던 자신의 모습. 그 모든 기억들은 그를 밤새도록 괴롭혔다. 나는 그날 이후로 웃는 법을 잊었지. 사랑하는 법도, 사랑받는 법도. 내 상처는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 짐이라고 생각했어.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김씨는 눈을 감았다. 그는 평생을 외면해왔던 고통과 마주했다. 아내와 아들을 잃은 슬픔, 그리고 홀로 남겨졌다는 두려움.
그 상처는 너무 깊어서 스스로는 결코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숨죽여 울었고 그 눈물은 그가 짊어졌던 수십 년의 외로움과 고통을 씻어내고 있었다. 장면 11. 새로운 아침이 밝았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김씨는 휠체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다. 오늘은 왠지 모르게 초인종 소리가 반가웠다. 문을 열자 지혜가 활짝 웃으며 서 있었다. 그 뒤로 우체국 택배기사가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다. 할아버지, 오늘은 제가 할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가려고요. 같이 바람도 쏘겸. 김씨는 아무 말 없이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다. 봉투 안에는 낡은 종이 한 장과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아이가 서 있었다. 김씨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종이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잘 지내고 있어요. 언젠가 아버지께 찾아뵐게요. 당신의 아들 김민수 올림. 김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아들은 1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그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렸다. 나는 내 아들을 잃었다고 생각했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지만 아내는 마지막 순간에 아들만은 구하려고 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됐어. 아내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혼자서 상처를 감당했던 거야. 아내의 희생,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만 고통 속에 갇혀 살았다는 깨달음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이제 그의 눈물은 슬픔이 아닌 안도와 미안함, 그리고 희망의 눈물이었다. 장면 12. 김씨는 휠체어를 타고 아파트 밖으로 나왔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지혜가 휠체어를 밀며 김씨의 옆에 나란히 걸었다. 김씨의 얼굴에는 여전히 눈물이 흐르고 있지만 그 눈물은 이제 슬픔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지혜야, 혹시 내 할아버지, 혹시 내 아들 민수를 찾아줄 수 있을까? 지혜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할아버지, 함께 찾아봐요. 김씨와 지혜의 뒷모습이 한없이 밝고 따뜻하게 보였다. 그들의 앞에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닌 희망이 가득한 길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이제 더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새로운 시작을 선물받았다. 지혜라는 이름의 작은 희망을. 장면 13. 지혜의 따뜻한 미소를 뒤로하고 김씨는 휠체어에 앉아 병원 앞 벤치에 기대어 있었다. 더 이상 휠체어 바퀴에 삐걱거리는 소리는 그에게 고통스러운 절규가 아니었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병원 앞 풍경은 그가 평생 외면해왔던 평범한 일상들을 가득 담고 있었다. 공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손을 잡고 걷는 연인들의 다정한 속삭임, 그리고 그 모든 것 위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 그는 이제야 그 모든 것을 진심으로 느끼고 있었다. 나는 평생 내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지. 아내와 아들이 떠나던 그날 내 시간도 멈춰버렸다고. 김씨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지혜는 그의 곁에 앉아 그의 주름진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의 시간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저 잠시 숨죽이고 있었을 뿐이죠. 이제 다시 흐를 거예요. 김씨는 지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처음 보는 깊은 감정이 서려 있었다. 슬픔, 감사, 그리고 미안함. 고마워.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영원히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거야. 할아버지, 제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용기가 할아버지를 이끌어낸 거예요. 지혜의 말에 김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이제 상처를 끌어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 아들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장면 14. 김씨는 지혜와 함께 아들을 찾아 나섰다. 낡은 서류와 사진 한 장이 그들이 가진 전부였다. 김씨는 동사무소에 앉아 서류를 제출하며 손을 떨었다. 수십 년 만에 아들의 이름을 직접 말하는 순간이었다. 김민수. 그의 입에서 나온 아들의 이름은 마치 잊고 지냈던 오랜 친구를 부르는 것처럼 낯설었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맑은 종소리 같았다. 며칠 후 지혜에게 연락이 왔다. 아들을 찾았다는 소식이었다. 김씨는 휠체어에 앉아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수십 년 만에 느끼는 긴장감과 희망이 뒤섞여 그의 심장을 격렬하게 울렸다. 민수가 살아있다니.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사진 속의 아이가 이제는 자신처럼 늙었을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의 모습을 한 그 아이가 어떻게 변했을지, 그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희망이 그를 감쌌다. 장면 15. 김씨는 지혜의 도움을 받아 아들의 집을 찾아갔다. 평범한 주택가에 있는 작은 2층 집이었다. 현관문 앞에서 김씨는 휠체어를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지혜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할아버지, 잘 될 거예요. 지혜가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 중년 남성이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김씨와 꼭 닮은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은 그가 어릴 적 사진 속의 아이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김씨의 아들, 민수였다. 민수는
문 밖의 노인과 휠체어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민수야, 아버지가 왔다.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혼란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다. 누구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민수야, 나다. 네 아버지. 김 씨는 휠체어에서 일어나려는 듯 허리를 들썩였다. 하지만 힘이 풀린 다리는 그의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았다. 그는 민망함과 슬픔에 고개를 숙였다. 장면 16. 민수는 김 씨를 집 안으로 들였다. 거실 소파에 앉은 김 씨는 민수와 마주 앉았다. 민수의 얼굴에는 여전히 냉기가 서려 있었다. 어머니는 왜 절 버리셨어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렸을 적부터 저는 고아로 자랐어요. 어머니는 저를 살리기 위해 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셨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왜 저를 버리신 거죠? 김 씨는 눈물을 흘렸다. 버린 게 아니야. 너를 살리기 위해서였어. 교통사고가 나던 그 순간 네 어머니는 나에게 너를 맡기고, 그리고 김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나는 그때 너무 무너졌어. 너를 잃었다고 생각했지. 아내와 함께 너마저 잃었다고. 민수의 얼굴에 맺혀있던 냉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도 물기가 고였다. 저는 두 분이 절 버리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평생을 미워하며 살았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김 씨는 고개를 숙이며 휠체어에 앉은 채 흐느꼈다. 민수는 소파에서 일어나 김 씨에게 다가갔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김 씨의 주름진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김 씨는 아들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고개를 들었다. 민수 역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 눈물은 수십 년의 오해와 슬픔을 씻어내고 있었다. 장면 17. 그날 이후 김 씨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아들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된 그는 매일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을 보며 기쁨을 느꼈다. 아들은 매일 아침 김 씨를 깨우고 식사를 함께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먹했던 부자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다. 어느 날 저녁, 민수는 낡은 사진첩을 들고 김 씨에게 다가왔다. 사진첩 안에는 김 씨와 아내, 그리고 어린 민수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민수는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아버지의 다리가 되어드릴게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제가 지켜드릴게요. 김 씨는 아들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상처를 안고 살아갈 용기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남은 삶을 살아갈 힘을 얻었다. 가장 깊은 상처 위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꽃이 피어난 순간이었다. 내레이션, 김씨. 나는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다시 태어났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가족을 다시 만나고 사랑을 되찾았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상처는 이제 더 이상 아픔이 아니었다. 사랑의 증표였고 삶의 기적이었다.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김씨 노인의 그 아름다운 삶, 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행복한 하루하루 되세요. 바이.